네,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종목상담 VVIP 손현정입니다. 네, 올 한 해 내가 뭘 했는지, 또 누굴 만나고, 또 무엇을 먹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게 있죠. 바로 휴대폰입니다. 어딜 가나 휴대전화 하나만 있으면 거의 모든 게 해결이 되는 세상인데요. 최근 여러분들은 누구와 통화를 했고, 또 누구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나요? 그런 모든 흔적들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한 해의 기록도 고스란히 담겨있는 휴대폰, 혹시 저희 프리미엄 종목상담 VVIP의 기록은 없으신가요? 자, 그럼 12월 16일 프리미엄 종목상담 VVIP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금융투자의 이준호 차장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동안 시장이 계속 안 좋다가 오늘 코스피가 좀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FOMC 회의를 앞두고 좀 불확실성의 해소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유가가 좀 간밤에 급등을 하면서 이에 따라서 좀 오르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차장님 혹시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글쎄요, 아직은 지금 연말로 갈수록 그런 부분은 있을 거예요. 지금 불확실성 해소될 부분이 있는 거고, 그 배당 관련 프로그램 매수도 분명히 뭐 있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올라온 것은 사실상 너무 고생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요. 이제 조금 정리정돈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오늘 하루 뭐 좋다 나쁘다 뭐 그럴 것도 사안도 아닌 걸로 뭐 생각이 됩니다. 아직은. 네, 시장이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또 일일비하기에는 좀 이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의 VVIP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혹시 어디서 전화 주셨죠? 예, 목동입니다. 서울. 네, 서울시 목동에서 전화를 주셨는데 혹시 연령대가 실례지만 어떻게 되세요? 60대입니다. 네, 60대 남성분께서 전화 주셨습니다. 네, 그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어요?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3년이요? 예. 그러면은 얼마 정도 가지고 투자를 하고 계세요? 그런 얘기도 해야 됩니까? 네. 실례지만 살짝 물어볼게요. 예, 한 조금입니다. 한 5천만 원요. 5천만 원 정도? 네. 그러면 좀 3년 동안 수익 좀 보셨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손실을 좀 많이 보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좀 힘들 때 들어가신 것 같긴 한데, 최근에 투자 성향은 좀 단기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단기 매매를 위주 하신다고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길게 가면 한 3개월 정도. 최근 시장 흐름이 안 좋아서 좀 빠르게 접근을 하시고 계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좀 테마주나 이런 종목들 위주로 혹시 하시고 계신가요? 테마주는 거의 안 합니다. 테마주는 안 하고 그럼 기업의 성장성 보고도 그냥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거세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리고 좀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기업에 대한 정보가 네. GPS 외에는 뭐 토마토 TV를 시청하다 보면 전문가님들이 하시는 말씀 이런 거 외에는 참고가 안 되는데 네. 나이도 있고 하니까 다른 그 정보를 알기가 굉장히 어렵고 네. 이미 나오는 거는 다 누구나가 다 아는 정보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이 어렵습니다. 네, 방송을 통해서 좀 정보를 얻긴 하시는데 그것만으로는 기업 정보를 충분히 알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직접적으로 인터넷 서핑을 하시던가 아니면 뭐 재무제표를 보시던가 이런 거는 하시지 않은 건가요? 물론 그 HTS에 나오는 재무제표 정도는 봅니다. 네. 예, 그래서 뭐 나름대로 좀 내가 생각할 때는 성장주라고 생각도 들고 네. 그럴 때 이제 또 전문가님들 추천도 참고로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는데도 잘 안 되네요. 네. 그럼 차장님이 생각하시기엔 좀 이 정보 수집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정보를 많이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뭐 하나하나 다 하기는 사실은 어렵잖아요. 네. 더 어려워서 저 같은 경우도 꼭 공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공부하는 멤버들이 있고요. 혼자 하기 사실은 좀 어렵죠. 그래서 수선장님 같은 경우는
더 어려우실 수가 있을 건데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런 부분은 있어요. 지금 뭐 3년 정도 하셨고 뭐 요새 뭐 단기 하시고 이런다는데요. 요즘 같이 뭐 안 좋으니까 그럴 때는 뭐 단기로 하는 게 맞는데 장세가 좋을 적에 좀 길게 끌고 가서 크게 드셔보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는 이제 사례들이 많은데 예전에 저런 게 있어요. 한 10년이 더 됐는데 종각 뒤에 가면 하나투어라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 친구가 거기 다녔었는데 그때 당시에 하나투어가 한 3,000원에서 6,000원까지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친구도 좋다고 이제 한 잔 사줄게 하고 그래서 많이 또 불러가지고 막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보니 하나투어가 가네마네 하고 요새 반토막이 났지만 그래도 10만 원에 와 있어요. 물론 이거는 해피엔딩 사례고 그 사이에 부도가 나가지고 과자값도 못 건진 종목들도 사실은 수두룩하고요. 그래서 저는 시청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단기 매매 위주로 해 보셔야 사실은 몸만 바쁘고 수익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조금 가난하신 분들은 몸이 바쁘고 돈이 많으신 분들은 머리가 바빠요. 좀 묵직해요. 좀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세에 많이 이렇게 집중하시기보다는요, 좀 뒷뜰을 천천히 거닐면서 생각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전자공시를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사업 보고서가 많이 나오니까 그 회사 내용이 쭉 나와요. 그리고 시중에 있는 리서치들도 사실은 좀 많이 주가가 올라왔을 때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좀 뒷북인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사업 내용을 뭐 보시면은 한 15페이지 이 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장점이 뭐고 강점이 뭐고 경쟁사는 누구고 매출 100억 중에 어디다가 얼마 팔고 굉장히 상세하게 나왔으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시고 시청자님 뭐 60대시니까 이제 살아오신 연륜도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살아오신 연륜 더하기 스티브 잡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 그리고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의 어떤 무겁지만 안정적인 그런 쪽으로 좀 항목을 더 하신다면 좋겠고 단기로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번쩍이는 게 다 금으로 보일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선생님께서는 지금 시작하셨으니까 한 90살까지 그 주식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해요 집에서. 그러니까 좀 몸에 좋은 습관을 좀 갖고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이익과 손실은 사실은 큰 의미는 없고요. 앞으로 잘 벌어 가시면 되니까 그렇게 좀 좋은 습관 가지시도록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주셨는데요. 좀 참고하시면서 투자를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종목을 나타나 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시나요? 예, 시젠이 4만 원에 30%요. 네. 크루스텔 15,400원에 20%. 네. 그다음 유진로봇 6,100원에 20%. 네. 예, 그래 요래서 현금 30% 그랬습니다. 네, 현금 30% 정도는 항상 보유하고 계신 건가요? 예, 늘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식이 70%, 현금 30% 들고 계신데 시즌 같은 경우에 지금 손실 중이시죠. 최근 리포트에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기도 했거든요. 매수가까지 좀 올라올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크루설텍과 유진로봇도 지금 손실 중에 있으신데 네, 저희 차장님과 그럼 함께 종목 진단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과 만나보세요.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물려 계셔도요. 예. 어떤 목적타를 갖고 물려 계신 것 같아서 괜찮고요. 사실은 지난주에 시청자님한테는 죄송한데 조금 이제 좀 역행하는 종목들을 많이 갖고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경우는 손실이 나 있는 상태라고 해도 조금 더 속상한 케이스가 될 거고 지금 시청자님은 손실 중이라도 좀 덜 속상한 케이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젠이든 유진로봇이든 크루셜텍이든 어떤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성, 시대가 요구하는 방향 이게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측면은 많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있고 그거 한번 하나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네. 시젠부터 보면 이제 시젠은 포함해서 요새 제약 바이오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많이 좀 이야기를 했던 좀 그 책임감 때문에 좀 요건 좀 이야기를 좀 길게 해볼게요. 시젠 훌륭해요. 근데 요즘 좀 안 올라와서 피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체외 진단 시장에서 분자 진단의 시약과 장비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고 여길 보면 이제 분자 진단 시장은 굉장히 이제 성장세가 높은 시장이에요. 체외 진단 이쪽이 소변이라든가 타액 가지고 타액 등 모두 포함하는 검사인데 국내에는 올해 기준 826억 원 시장인데 연평균 한 13% 커지는 그런 성장을 하고 있고 기술력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멀티플렉스 분자 진단 시약 개발에 성공했는데 이거는 한 번에 다양한 질병의 원인을 동시다발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유전자 증폭 원천 기술이에요. 즉, 한 번의 검사에서 결과가 여러 가지를 이제 뽑아낼 수가, 한 개의 검사에서, 결과가, 10개, 20개, 이렇게 바이러스, 박테리아, 요런 거, 그, 유무 판단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환자가 귀찮게 병원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그 빈도수도 줄이고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런 거를 볼 적에, 그리고 또 이제 시젠이 또 수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이제 바이러스 검사 가능하게, 다수의 바이러스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진단을 가능하도록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 영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수출이 내수보다 많이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최근에 대표이사께서 영업 집중하겠다 해서 영업본부장까지 겸직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실적이 조금 전년도보다는 나쁠 거예요. 이유는 캐나다랑 미국 법인 비용 증가가 있었고 신제품이 조금 출시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장보다는 내년 넘어가는 시점까지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장은요. 요게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성격의 종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시젠 말고요. 시젠이 독단적으로 내가 잘났어라고 막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 내적으로 보게 되면은 최근에 연일 이제 한미약품 조사한다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한미약품이 이제 기술을 수출을 한다 했죠. 그런데 어떤 관점에서 보면 그것 자체로도 너희 정말 대단하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반대의 시각으로 보면 그럼 기술 수출하고 그 다음엔 뭐 할 거야? 라고 물었을 적에 진짜로 어떤 국가를 이끌어갈 이게 되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정부도 어떤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요. 회사도 기술 수출이 아니라 내 스스로 판로를 개척해가지고 후세들에게 강한 대한민국 그걸 떠나서 강한 회사를 남겨두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당장은 이 한 세상 내야부터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기술을 수출을 판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거 자체만 가지고도 대단한데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정부도 정책적인 도움도 그냥 그렇고 회사 대표도 일단 내가 잘 사는 게 우선이다라고 생각 어쩌면 하고 계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속에 안 들어가 봐서 정확하게는 입장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약 바이오 섹터가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요. 쉬겠다고 입증이 된 것으로 저는 일단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요게 내년 상반기 쪽에 다시 어떻게 바람이 불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당장은 시젠을 포함해서 이쪽 섹터가 안 간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는 것 같고요.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보셔야 될 성격의 종목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청자님이 선택을 해보세요. 사신 가격이 있고 그렇지만은 지금 당장은 조금 올라가는데 내적인 요인이든 외적인 요인이든 조금 인내를 요한다. 그렇게 알고 요거를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이 됐나 모르겠어요. 예. 네,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크루셀텍 말씀드릴게요. 예. 요건 근데 왜 사셨어요?
요즘 뭐 이쪽이 조금 간다고 또 네. 예, 전문가님들 많이 추천도 하고 그래서 샀더니 네. 기본적으로 저건 있잖아요. 항상 개화기 때, 어린아이가 꿈이 많잖아요. 어린아이는 오늘은 대통령도 됐다가 내일은 과학자도 됐다가 어린이들은 꿈을 맨날 바뀌듯이 주식도 태동기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스마트폰에 연관된 종목들이 태동기가 2009년, 2010년 요쪽에서 이제 하이라이트를 치고 지금은 사실상 조금 끝물이 경우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가지고 왕년에 조금 영광을 누렸던 종목들은 스마트폰 일반적인 부품들은 많이 조금 처져가지고 있는 거는 아실 거예요. 몇 가지 뭐 종목들이요. 근데 크루셀텍은 지문 인식이고요. 그러니까 지문 인식이고 이쪽은 모바일 입력 솔루션 OTP랑 BTP 제작 전문 업체이고 올해부터 기존의 OTP에다가 광학 센서 지문 인식 결합해서 BTP가 보편화되면서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여기는 보이는데 내년도에 중국 제조사들 지문 인식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 대비 한 400% 증가해서 2억 대가량이 나온다 합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 글로벌 3위 업체 하웨이를 포함해서 메이주 등 물량 납품이 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크루셀텍 이쪽이 실적이 큰 폭으로 커질 것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는 지문 인식 칩 제조업체인 FPC 이런 데가 주가가 연초 대비 한 9배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문 인식 시장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든지 개화되는 그 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지문인식 기능은 2013년도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스마트폰에 도입이 됐고 올해 애플, 삼성 이제 글로벌 넘버 1, 2 외에도 대부분의 제조사가 지문인식 기능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들은 LG전자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중국에서는 샤오미, 하웨이, 메이주 등 기본적으로 탑재를 이제 하고 있고요. 지문 인식 모듈이 이제 글로벌 제조사들의 필수 채택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요건 그림 보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 7월에 올라갈 적에 여기서 올라갈 적에 지금 제가 거래량은 표시를 안 했었는데 여기서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집중적으로 터졌었어요. 그리고 한바탕 올라오고 지금 옆으로 이렇게 계속 횡보만 하고 있는데 주봉을 놓고 봐도요. 주봉을 놓고 봐도 20주간선 요 빨간 선이 우상향 가고 있고 월봉 놓고 봐도 기본적인 골격을 위로 잡아가는 모습이에요. 예. 그리고 다시 일간으로 보게 되면은 요거는 요렇게 횡보를 하고 있었잖아요. 예. 횡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횡보를 하는 마지노선 요거를 한 14,000원 정도 초반대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횡보를 했다라는 것은 지금 옆으로 계속 가고 있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10년 내일 아침까지 팔 앞으로 나란히 하고 계셔라 하면 못 하잖아요. 뭐 1시간은 하겠지만은 2-3시간 하다 보면 무거워서 팔은 아래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예.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들어놓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수비하는 마지노선만 정하자고요. 그러니까 왜 수비하는 마지노선만 정하냐면은 이 계속 횡보했다가 아래로 가게 되면은 이 횡보했던 기간만큼의 거래했던 사람들은 다 손실로 들어가잖아요. 다 손실로 들어가기 때문에 올라오려면은 매물화가 두껍게 돼 있기 때문에 횡보에다가 깨는 종목들은 다시 치고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마지노선으로 한 14,000원 정도만 훼손하지 않는다라면은 내년 그 훼손하면 일단 나오세요. 유연하게. 그랬다가 다시 올라가면 그때 사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유연하게 생각하시고요. 내년 정도까지 한 1년 정도 끌고 가 보시면은 어쩌면 좋은 결과 나올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좀 보십시오. 수비 범위만 설정해 놓고 그렇게 보셨으면. 목표가는 어디쯤 정도로 봐야 되겠습니까? 글쎄 지금 이제 막 커지기 시작을 했어요.
예. 막 세상의 요구에 응답하기 시작을 해서 올 3분기부터 물건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니까 아마 내년 1분기, 2분기 되면은 실적이 조금씩 이제 좋게 나올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거를 바라보셨고 실적이 어느 순간에 정체가 되는 게 그러니까 급등하는 종목들 최근에 뭐 예를 들어서 무슨 테마주다 이거 급등하는 종목들은 급살을 맞잖아요. 다음 날. 예, 예. 급등하는 건 급살도 잘 맞는데 이거는 좀 점잖은 종목이니까 급등하고 급살 맞고 뭐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올라갈 거고 사람도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서 병원 가시는 횟수도 많아지듯이요. 예. 주가가 어느 정도 목에 차오르면은 한번 올라가고 빠졌다가 그 고점을 계속 못 올라가고 이렇게 좀 힘겨워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예, 예. 그런 정도 구간에서 한번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목표가를 여기서 뭐 얼마다 이게 살아 움직이는 건데 살아 움직이는 생명을 가지고 84까지만 살 것 같아라고 단정하는 얘기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제 싹이 터가고 있는 거니까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진 로봇을 말씀드릴게요. 예, 그 말 그대로 로봇인데 저는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물건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 TV, 자동차, 휴대폰부터 해가지고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을 바꾼 것이고요. 어떠한 시각에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다들 스마트폰 들고 있지만은 스마트폰 이전에 세탁기가 처음에 나왔을 때 스마트폰보다 더 큰 어떤 이노베이션이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세탁기가 생겨서 미국인들 생활이 크게 바뀌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세탁기가 생겨서 가정의 노동이 상당 부분이 대체가 됐고 그 사이에 여성들은 사회 진출을 했고 필리핀 같은 국가의 여성들은 가정부로 많이 또 일도 하러 오시고 그래서 그런 어떤 변화가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변화를 줬는데 저는 최근에 사물 인터넷 시대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는데 그 종착역은 로봇으로 모여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도 유진 로봇은 매우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진 로봇은 청소기 전문 업체인데 수출이 2013년도에 21%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한 44% 이렇게 커졌어요. 그리고 최근에 편의점 같은 종목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BGF 리테일 이런 것들이 올해 1년 동안에. 그러니까 예, 예. 그런 경우가 왜 그랬냐면은 혼자 살고 이혼하셨고 결혼을 안 하셨고 이게 1인 가구가 30%가 대한민국에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밥은 해 먹냐 그냥 편의점 가서 뭐 사 먹지. 그리고 그 요리로 요새 좀 인기 있는 남자분 있잖아요. 좀 등치 좋으신 분. 예, 편의점마다 또 그분 사진 또 요새 또 막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떤 트렌드로 가고 있는데 청소기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혼자 사시는 분들 많고요. 그리고 모든 게 귀찮은 분들 왜냐면 맞벌이 하니까 서로 뭐 어디 직장이든 자기 사업을 하든 갔다 와서 누가 나서서 청소하지 않고 야 로봇아 너가 청소하거라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시대적인 요구는 맞고요. 올해부터 유진 로봇이 중국 온라인 쇼핑몰 T몰 그리고 중국 최대 양판점인 써닝에 입점한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다 좋은데 문제는 기대치만큼 실적 성장은 더뎌요. 그게 저도 이거 잘 될 것 같은데 그 실적 성장이 더뎌갖고 가슴이 아파요. 과거에 작년에 잘된 종목들 바이오 스페이스가 아니라 제가 인바디라는 종목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런 회사들이 그냥 고만고만한 실적을 올리다가 지금 요건 인바디라는 종목인데 요런 것들이 이제 고만고만한 실적을 올리다가 쫙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예전에 인바디라는 회사 대표 인터뷰한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각 가정에 TV 한 대씩 있듯이 자기의 꿈은 각 가정에 우리 회사 제품이 있는 거다. 최성분 분석기. 그때 예전에 몇 년 전에 이 인바디의
대표가 그런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인바디라는 종목을 올해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보고 이랬었는데 인바디 같은 케이스는 실적이 나왔어요.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이 나왔는데 유진로봇은 현재 300억 팔아서 흑자 나올까 말까 이러고 있어서 그 부분이 상당히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거는요. 정말로 단기적인 승부를 찾기 위해서 할 종목은 아니고요. 이런 스타일이 바로 장기 투자 종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내려올 것 같지는 않고요. 요거는 장기 투자로 하신다면 갖고 가시는 게 맞고 당장 뭐 어떤 결과를 값을 원하신다면 맞지는 않는 종목이 될 것 같거든요. 예. 근데 글쎄 저는 사실은 요럴 때 투자해 놓는 게 맞다고 봐요. 조금 아직 싹이 안 터서 예쁜 꽃으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 확인이 되면은 조금 그렇고 과거에 태용이라는 종목도 결국 이익이 1,000억이 나는 과정에서 보면요. 2003년도서부터 2007년도까지 커오던 그런 과정 하나하나를 뜯어보게 되면은 어려운 어떤 구간도 분명히 많았지만은 세상의 운때랑 맞아지니까 그렇게 큰 상승도 나오고 이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거 또 생각해 보셔야 되겠지만 실적 잘 나오나 그걸 한번 보세요. 아직까지는 잘 나오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좀 길게 갈 수 있는 스타일의 그런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님 혹시 도움 많이 되셨나요? 아, 예. 네, 보트 안에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되는데 혹시 있으신가요? 예, 질문 한 가지만 더. 네. 예, 시젠을 지금 조금 추가 매수를 하면 어떤지 한번 네, 시즌에 대해서 좀 추가 매수를 하면 어떤지 궁금해 하셨는데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도 되는데요. 해도 아무 관계는 없는데 조금 나중에 해도 되겠어요. 한 내년 넘어가서 했으면 좋겠고 지금 선제 공격을 굳이 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뭐 1% 올라오고 이랬는데 이런 거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좀 대차게 탁탁 치고 나가는 그럴 때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해주시면은 더 마음의 부담만 가중될 것 같아요. 지금 요런 쪽이 아까 그 제약바이오 골고루 좀 큰 덩어리를 말씀드렸지만은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상황은 현재로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먼저 고생하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잘 들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혹시 도움 많이 되셨나요? 예, 네, 예. 답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또 전화 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프리미엄 VVIP 포트폴리오를 진단해 봤습니다. 네, 지금 게시판에서 진단을 원하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희 VVIP 종목 진단 참여 방법을 알려드린 다음에 게시판과 또 문자와 증권통을 통해 올라온 종목들 선별해서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